일단 제가 너무 바빠서 집에 오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고, 거의 그냥 딱 잠만 자고 새벽에 나가기 바쁘고, 집에서 음식을 아예 안 하거든요. 오늘도 코스트코에 가면 신선식품은 구입하지 않을 거고, 냉동식품들 위주만 조금 구입할 수 있고, 냉동은 장기 보관이 되고 뭐 냄새도 안 나잖아요. 자, 코스트코에 도착했는데, 저는 항상 장 보러 오면 이렇게 최대한 위층으로 올라와서 공간이 넓은데, 한적한 데 세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좀 널찍한 데다가, 어떤 분들이 뭐 가끔 자동차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세차를 거의 안 해요. 요즘은 진짜 바빠서 그런데 세차 뭐 이렇게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는데 이런 데도 진짜 지저분하죠. 그래도 이제 문콕이나 이런 게 조금 적은 편인데, 뭐 나름대로 약간 원칙이 있어요. 최대한 넓은 데다가 세운다든지, 혹은 지금은 좀 예외적인데 가능한 주차장이 있으면 뭐 운전석에서 문을 여니까 조금 요런 자리에다가 세운다든지. 그래서 마트에서는 항상 어차피 이따간 다 차겠지만 한 층만 더 올라오면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꼭 이렇게 밑에 층에서 다 정신없는데 그 초입에서 주차하느라고 막 이렇게 뒷차 막고 있고 이런 게, 저는 이제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더 올라오면 편하지 않나? 특히 운전 초보는 주차가 이제 잘 안 되는데, 그럴수록 한 층만 더 올라오면 이렇게 쾌적한 데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초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서 주차하는. 접이식 사다리, 3단 사다리인데 114kg까지 하중이 가능한, 가격은 29,000원. 이 사다리는 저는 집에다 하나 샀는데, 하나 사다 둘만 합니다. 두고두고 쓸 일이 있고 평생 쓸 수 있는 거고, 29,900원이면 돈 아깝지 않아요. 질 아주 좋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든든하고, 여러분 필요 없어도 한번 사보세요. 쓰면 두고두고 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이런 물건은 코스트코에만 있는 물건이니까 코스트코에 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런 물건은 아이나비 QXD 3500 미니, 제 어머니가 E400 중고를 얼마 전에 구입했는데, 거기에 구입한 게 그 아이나비 이 똑같은 제품을 구입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너무 메이저한 제품보다 제가 조금 좋아했던 제품이 있어요. 탑싱크라는 오리온이라는 데서 만드는 제품을 좋아했었는데, 근데 메이저 회사가 아니어도 가격도 좋고 잘 만드는 제품이 있으면 그런 걸 좀 밀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오리온 탑싱크라는 블랙박스를 계속 구입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탔던 산타페에도 오리온 탑싱크를 장착했고, 2011년식 중고 520D에도 오리온 탑싱크를 장착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제품이 계속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블랙박스는 워낙 메이저한 업체들이 몇 개가 있고, 그런 업체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AS도 이런 데가 사실 편하잖아요. 탑싱크도 AS 제가 몇 번 받았는데 잘 해주긴 해줬는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 탑싱크를 사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제 영상에서도 많이 밀어드리고 싶고 했었는데, 결국은 저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그래서 아이나비를 샀죠. 이게 뭐 엄청 좋아서라기보단. 그 다음에 닥신TV의 계속 족보, 라이프타임 테이블인데 63,900원. 딱 반으로 접어서 놓을 수 있고, 실제 크기는 1m 80. 폈을 때는 이런 형태의 책상이 되고 되게 큰 테이블입니다. 저는 이제 원룸 이사 다니면서 이걸 책상으로 썼었는데, 상판이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필기하고 이럴 때 약간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모니터 놓고 컴퓨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뭐 다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생활을 했고, 요즘에 이사한 집에서는 이걸 안 쓰고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딱 접어서 짐방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두고두고 쓰는 물건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m 20짜리 라이프타임 테이블인데, 이거는 이제 접지 않고 크기가 딱 요건데, 이런 식으로 되는 크기. 제가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요겁니다. 43,000원. 놀라운 가격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라이프타임 제품은 믿고 살 수 있는 코스트코 족보입니다. 자, 아디다스 양말 15,900원, 16,000원이라고 치고 6으로 나누면 2,500원. 하나에 대충 2,500원 꼴이고, 이런 제품이 있는데, 제가 코스트코에서 늘 구입하는 족보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오늘 아디다스 양말 사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고 있는데, 지금도 요 양말인데, 이거랑은 디자인이 좀 바뀌었네요. 저는 이제 테니스 할 때 양말을 늘 신는데, 운동 양말은 약간 두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쿠션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 아디다스 제품이 아주 좋고, 나이키 양말은 여기서는 제가 사보진 않았고, 나이키 매장 가서 여러 번 사봤는데, 오래 빨다 보면 엄청 빳빳해져 가지고 아디다스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데, 양말은 맨날 아디다스 걸 사고 있고, 제가 다년간의 이 원룸 생활을 하면서 양말에 대한 약간의 노하우가 있는데,
양말은 한 가지로 통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말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산다 그러면은 이 짝을 맞춰 입는 것도 일이고 맨날 한 짝이 없잖아요.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양말이 맨날 한 짝이 없는 이유, 두 짝을 잊어먹으면 잊어먹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날 한 짝만 없는 거죠. 그래서 양말을 이렇게 다 통일을 하면은 한 짝 잊어먹어도 뭐 찾을 필요도 없고, 양말은 최대한 통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양말은 이걸로 이번에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이걸로 싹 통일. 그다음에 정장 양말은 똑같은 걸로 한 가지로만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살 때 대량 구매하고 싹 다 버리고, 한 번에 살 때 대량 구매하고 싹 다 버리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프타임 조립식 창고, 149만 9천 원, 150만 원짜리인데 내부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있고, 딱 들어가면 실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내가 생각보다 넓어요. 되게 넓죠. 완전 무슨 거의 집이야? 여기서 사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채광도 들어오게 돼 있고, 이런 구조물도 있고, 이게 뭐 약간 그렇게 엄청 든든한 느낌은 아니고요. 창문도 있네. 정원 있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믿고 사는 라이프타임 제품이니까요. 창문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프타임 벤치 테이블 겸용 20만 원짜리인데 라이프타임 치고는 가격이 좀 있네요. 이렇게 생긴 거고, 이제 여기 앉을 수 있고, 요거 이제 테이블 겸용이라는 건데, 뭐 만듦새는 안 봐도 뭐 좋습니다. 라이프타임은 믿고 사는 제품이니까요. 여기 보는 거는 아동용 테이블 57,900원, 57,900원 아동용 테이블이라서 이렇게 생긴, 이런 건 다 정원이 있는 미국 가정들에는 어울리는 물건이죠. 이거는 버티컬 창고 31만 9천 원짜리 라이프타임 창고입니다. 정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되게 신기한 물건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캠핑 그늘막 89,000원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캠핑 그늘막 오토 텐트라고 하는데 가격은 21만 9천원, 21만 4천원, 58,900원짜리 코베아 팝업 텐트, 이렇게 생긴 텐트라고 해요. 근데 5만 9천원 밖에 안 하는데 8만 6천원짜리 접이식 손수레, 이렇게 생긴 접이식 손수레, 물건 싣고 다니는 건가 봅니다. 136kg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코스트코의 장점은 잘 모르는 물건을 그냥 그 모양만 보고 사도 이제 대충 질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아무걸 사도 이렇게 완전 질이 낮은 물건은 코스트코에서 들여오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물건은 어느 정도 다 중간 이상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가끔 그 물건이 코스트코에 입점해 있으면 더 믿고 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캠핑 용품은 전혀 필요가 없어서 관심 물건은 아닌데, 와 진짜 신기한데, 차콜 그릴 24만 9천 원. 근데 질이 이렇게 좋아. 한 100만 원 받아도 될 정도의 질인데 밑에 바퀴도 있고, 만듦새가 막 요런데 용접도 돼 있고, 이렇게 돌려서 아마 이게 열리는 것 같은데, 만듦새가 엄청 좋은데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겠지? 차콜 그릴 24만 9천 원. 완전 진짜 미국에 정원 있는 가정에서 살만한 물건인데, 저야 살 일이 없지만 되게 좋아 보인다. 신기하네. 그 다음에 각종 영양제, 이런 건 뭐냐, 루테인,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내 가방은 들고 다니겠지. 글루코사민, 뼈건강 마스터, 키즈 오메가, 이렇게 오메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관절에 좋은 솔가, 식물성 오메가, 크릴 오일, 코스트코 커크랜드에서 나오는 크릴 오일, 이거는 이제 뭐 PC 오일이라고. 그 다음에 징코, 이건 뭐 기넥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칼슘은 왜 먹으라고 할까요? 뼈와 치아 형성에 좋다고 하네요. 뭐 데일리 멀티비타민, 그 다음에 뭐 고려은단도 유명하죠. 비타민C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센트룸 제품은 키즈도 있고, 포맨, 남자를 위한 비타민, 우먼도 있는데, 이렇게 비타민을 이렇게 나눠서 판매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개 판매하려는 목적이겠죠. 비타민이 뭐 우먼이랑 포맨이랑 키즈랑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비타민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시기에 약간 결핍이 있는 것들에 대한 보충 목적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임산부의 엽산, 혹은 소장이나 대장 뭐 이런 거 절제하는 사람들 보면 교과서에
뭐 예를 들어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에 비타민 B12, 뭐 폴레이트 데피션시, 엽산이랑 비타민 B12 부족한 경우, 뭐 빈혈이 심해진다든지, 혹은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월경 때문에 철분 좀 결핍이 있는 경우,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유독 안 먹어서 생기는 그런 철결핍성 빈혈, 뭐 이런 특정 상황에는 저런 비타민을 복용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경우 저런 비타민을 막 엄청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어들은 풍월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들 중에서 막 이런 비타민 이런 거를 막 엄청 열심히 챙겨 먹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엄청 열심히 챙겨 먹으면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은 있지만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의료 교과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몇 개 상황 이외에 저런 거를 복용하는 게 소위 얘기해서 에비던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건강에 대해서 그런 거는 나와 있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주요 사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캔서, 그 다음에 심혈관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캔서에 대해서는 미국 사이트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권위 있는 캔서 ORG라는 뭐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하면은 AHA, 뭐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데에서 건강을 위해서 권장하는 그런 것들에 제가 뭐 그걸 지금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뻔한 것들밖에 없어요. 뭐 그냥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충분한 야채 섭취, 체중 조절, 뭐 그런 거밖에 없고, 거기에 무슨 무슨 비타민을 챙겨 먹어라 뭐 이런 거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한 식사, 골고루 먹어라, 뭐 야채, 과일, 뭐 색깔 있는 음식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마그네슘 먹고 뭐 크릴 오일을 먹으면 뭐가 좋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로컬 병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초등학생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영양제 좀 놔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원장이니까 전 월급쟁인데, 제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주사 맞지 말고 영양제 맞지 말고 집에 가서 고기나 사 먹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영양제 주사 권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는데,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일했던 그 병원의 원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 어머니는 애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고기를 사 먹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그 어머니는 뭐 이딴 병원이다 했어 이러면서 아마 옆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아이한테 영양제 주사를 맞췄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렇게 뭔가 저런 시장이 있는 이유는, 뭐 솔직하게 비타민C나 멀티비타민 이런 거는 약간 종교적인 느낌으로 가끔씩 먹긴 하지만, 결국 이제 저런 시장이 생겨난 거는 저런 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시장에도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영역이 있는 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온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이제 영양제를 놔달라고 오면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걸 권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랬던 이유는 뭐 에비던스라고 하는 건 없더라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또 이제 노모를 모시고 온 아들의 입장에서 약간 효도를 하고 싶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뭐 딱히 해가 되는 건 아니고, 영양제 물질이, 그리고 수액을 맞으면 하이드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령에서는 잘 못 먹거나 하면은 뭐 콩팥 기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수액을 맞으면서 약간 하이드레이션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플라시보라는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걸 무시할 수 없어서, 요거는 요가 매트 25,000원인데 하나 좀 사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 사려고 했는데 뭐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고, 뭐 코스트코 제품은 그래도 이제 믿고 살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는 하겠죠.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가끔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를 사려고는 하고 있었던 물건이고요. 67,000원짜리 뭐 안티에이징 이런 거 하면 이제 안티에이징이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이제 아이크림 해서 뭐 24,000원, 유명 연예인도 나오네요. 1억 개를 판매 돌파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려한 27,000원, 여기서 인삼 전초 성분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색소랑 기미를 이제 집중 케어해주는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제 7일차가 되면은 뭐 주름이 옅어진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피부 전문가의 노하우가 있는 올인원 플루이드.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수업이 있었는데 성형외과 수업이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성형외과 교수님이 젊은 남자 교수님이셨는데, 나는 종종 보톡스를
즐겨 맞는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보톡스 하면 되게 여성들만 맞는 건 줄 알았고 무슨 남자가 보톡스를 맞지? 그리고 그것도 성형외과 교수님이면 되게 이제 미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보톡스를 뭐 이렇게 맞냐?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보톡스는 코스트 이펙트가 좋다. 비싼 화장품들 있지만 그 화장품이 무슨 효과가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무슨 뭐 주름 개선, 뭐 미백, 무슨 뭐 비타민, 안티에이징 뭐 이런 수많은 화장품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냐는 뭐 의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톡스는 뭐 미간이나 뭐 이마 주름 이런 거 조금씩 미리미리 맞아줘서 이 주름이 잡힐 때 그 밑에 연부 조직이 아예 이렇게 주름이 아예 잡히기 전에 미리 조금 예방적으로 맞아주면 사실 보톡스 그래봐야 1년에 뭐 한 2번 혹은 4번 뭐 그 정도만 맞아주면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름이 생기는 걸 막았을 때 사실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주요한 원인이 이제 미간 주름이랑 이마 주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톡스가 코스트 이펙트가 좋다라고 그래서 나는 보톡스를 맞는다. 수업 시간에 성형외과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게 거의 10년 전이죠. 제가 의전은 12학번이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좀 보톡스는 좀 맞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저는 주로 미간이나 이마를 맞긴 맞는데 거의 귀찮아서 잘 안 맞아요. 어쩌다가 맞는데 사실 중요한 건 수분,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보톡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뭔 것 같아요? 유전인 것 같습니다. 유전. 결국 의료를 공부하다 보면 저도 뭐 제가 이 분야에서 뭐 권위자도 아니고 제가 뭐 원로 의사도 아니지만 이것저것 병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에 모든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유전인 것 같아요. 암도 유전인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제 있었던 학생 때 있었던 병원에 흉부외과 교수님 이제 폐암 수술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담배나 이런 흡연이 굉장히 주요한 리스크 인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도 결국에 유전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도 그런 게 결국 암이라는 것도 어떤 그 유전자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유전자는 계속 망가지긴 하는데 그 망가지는 유전자를 고치는 기작이 있고 그 고치는 기작이 또 망가지면 그게 암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고치는 기작이 좀 망가지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 게 좀 취약하면 그게 이제 암이 잘 생기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 뭐 유전인 거죠. 유전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그 외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결국에 보면 진짜 유전이 좀 절대적인 것 같다. 특히 피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탈모가 있는데 탈모는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카콜라 제로 300ml 24팩 2만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귀여운 거고 여기는 펩시콜라 제로 500ml 15팩에 15,000원. 제가 이제 요즘에 전 이제 제로 콜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전 약간 좀 보수적인 성격이어서 콜라는 코카콜라지 이걸 어떻게 펩시를 먹을 수가 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로콜라를 제가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비싸요. 온라인에서 사도 비쌉니다. 저도 너무 비싸서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펩시에서 나오는 제로콜라 요 라임 맛이 나는 거를 좀 먹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요즘에는 펩시 제로콜라가 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맘스터치나 롯데리아에 가면 제로콜라가 이제 펩시로 나오고 서브웨이는 그래도 코카콜라인데 결국 이제 코카콜라가 비싸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싸면 소비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면 되잖아요. 너무 비싸면 사실 안 사면 됩니다. 굉장히 코카콜라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비싸서 요즘에는 어쨌든 펩시에서 나오는 제로콜라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와인 이너 글라스 까베르네 쇼비뇽 13,9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글래스 잔에 들어있는 와인 같은 건데 저는 와인에 조예가 있진 않아서 와인 맛은 모르겠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이런 거 이제 등산 같은 데 가서 혹은 캠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딱 끊으면은 되게 먹기도 편하고 이게 잔이 있어서 좋습니다. 와인병 같은 거는 뭐 들고 가서 먹긴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닥신TV 공식 족보 중에 하나 어디냐, 존슨빌 소세지입니다. 존슨빌 소세지 13,000원인데 이렇게 생긴 소세지인데 제가 아주 좋아요. 이 안에 체다 치즈가 있어서 따뜻해지면 이 체다 치즈가 녹아요. 그래서 엄청 맛있는데 조금 짜기는 짭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사면 안 되는 게 저는 그 식욕이 조절이 잘 안 돼서. 근데 오늘 처음 본 건데 이것도 되게 맛있게 생겼네. 어디 거지? 위에구나. 판체다. 27,000원짜리 돼지 뱃살 염장하고 향신료를 더해 풍미한 맛인데 약간 이렇게 삼겹살 같이 생긴 이런 게 있는데 엄청 맛있게 생겼네. 먹으면 안 되겠지? 근데 이 존슨빌 소세지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먹게 된다는 게 문제인데, 이걸 조리하지 않고 그냥 냉장고에다 넣어놔서 따끈해갖고 차가운 상태로 먹어도 그래도 맛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하나씩 먹게 돼갖고서는 사다 놓진 않아요. 사다 놓으면 계속 먹으니까. 순살 삼치 9,900원 1kg에 이렇게 생긴 순살 삼치인데, 이 순살 삼치가 질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이 순살 참치가 그렇게 괜찮다거든요. 고등어도 괜찮을 것 같고, 고등어는 더 싸. 8,000원 7,900원 밖에 아니에요 1kg에. 근데 저 집에서 냄새 나는 거 싫어서. 그 다음에 튀김 공방 냉동 오징어 9,400원 1kg에. 자, 이렇게 생긴 냉동 오징어인데 사서 먹었었는데, 이게 이제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데펴 먹으면 완전 바삭바삭하게 딱 되면 되게 맛있어요. 겉에가 완전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되게 두툼한 오징어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간식으로 한 2개씩 에어프라이기 돌려서 뭐 맥주 같은 거랑 딱 먹으면 야식, 간식 대용으로 딱 좋긴 한데, 제가 솔직히 맛있게 먹어서 할 말은 없는데 오징어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사다 놓으면 이제 쓸데없이 해먹게 돼가지고 사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풀무원 모짜렐라 핫도그, 이것도 엄청 맛있죠. 저도 이거 사다 놓으면 계속 먹게 돼서 사진 않을 겁니다. 맛은 있어요. 제 보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끄사는 플로리다 오렌지 주스, 나탈리 주스죠. 완전 착즙되어 있는 정말 오렌지가 들어가 있는 맛. 23,000원 2개. 가격도 비싸요. 근데 가격 가치는 하죠. 근데 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찌니까. 저는 먹는 거를 조절을 못해서 사다 놓으면 안 돼요. 안 사다 놓으면 그래도 좀 덜 먹기라도 하는데 손에 집히면 그냥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인간이 참. 미니 버터 크로아상 10,000원, 32개가 들어있는데 10,000원입니다. 이런 거 사실 빵집 가서 사면 거의 뭐 하나에 한 2,000원, 3,000원. 이렇게 커다란 크로아상은 하나에 뭐 한 4,000원도 받겠죠. 이 크로아상도 9,900원. 요거는 냉동시켜 놨다가 딱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돌려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엄청 맛있죠. 근데 사지는 않아. 왜냐하면 살찌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특고 베이글은 12개, 2팩에 6,000원. 믿고 사는 물건인데 베이글은 사야죠. 근데 베이글은 이렇게 뭐 어니언 베이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나몬 베이글이 있고, 블루베리 베이글이 있는데 플레인 베이글이 제일 맛있죠. 그래서 플레인 베이글은 2개. 이거 항상. 그래서 이 플레인 베이글은 사다 놓으면 냉장고에 딱 뒀다가 전자레인지를 딱 1분 정도 돌리면 되게 푹신푹신하게 맛있어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약간 질기긴 한데 뭐 이렇게 빨리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워낙 간편하니까요. 냉장고에서 딱 꺼내자마자 1분 안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냉동 보관을 하면 되게 오래 쓸 수 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맛이 조금 없어져요. 약간 푸석푸석해져 갖고. 커클랜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2,000원 1리터에 이렇게 생긴 거고, 제 닥신TV에서도 나왔는데 저희 엄마가 현대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되게 비싼 올리브 오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막 그게 정말 다르다, 맛있다 말면서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커클랜드 1리터에 12,000원짜리 이 올리브 오일을 먹습니다. 왜냐면 올리브 오일 소모량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샐러드에 막 듬뿍듬뿍 뿌려 먹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예민했는데 지금은 이걸로 잘 먹고 있다. 이것도 지금 잘 사는 물건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래요. 이거는 양은 좀 적겠죠. 400리터 곱하기 2. 토탈 1리터가 10,000원이면 값 차이는 얼마 안 나네. 근데 얘는 이제 스프레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뭐 사진 않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닥신TV 코스트코의 왕족 1.13kg 커클랜드 에스프레소 블렌드. 항상 설명드리는데 요 하우스 블렌드 녹색도 있는데 요게 조금 더 맛있고,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스타벅스에서 먹는 아메리카노가 이제 요 에스프레소 블렌드. 그래서 실제로 스타벅스 1호점이 그 미국의 시애틀에 있고, 커클랜드도 시애틀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타벅스, 뭐 커피 컴퍼니, 뭐 로스티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쓰는 원두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원두인 에스프레소 블렌드, 이게 이제 벌크 버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가성비 넘사벽이죠. 이거는 진짜 제가 코스트코에 오는 이유, 코스트코의 연간 회원권을 유지하는 이유. 다른 원두도 맛있다고 하는데 항상 시도를 하다 보면 실패를 해요. 잘못 사면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버리지도 못하고 고생하니까. 그리고 이런 거 이제 3만 원씩 하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비싼 건 아닌데 이제 가성비가 워낙 넘사벽이라서, 이건 이제 18,000원이잖아요. 발사믹 식초, 이거는 발사믹 식초인데 16,400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커크랜드의 올리브 오일이랑 요 발사믹 식초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 그게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족보고요. 그래서 이것도 닥신TV 코스트코 족보. 올 때마다 새로운 초콜릿을 사보는데, 저기 이제 스니커즈랑 트윅스는 원래 편의점에서도 제가 종종 사 먹는 건데, 요거는 뭔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믹스 형태라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믹스 미니지 15,000원. 무게는 무려 1.1kg.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고 이런 것들 맛이 어떤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번씩 새로운 걸 시도를 해야 다음에 올 때 제가 또 말씀드리고 하니까. 자, 28,000원짜리 커클랜드 홍자몽컵인데 이제 12개 들어있는 건데, 가격이 생각보단 있네. 하나에 2,000원 꼴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 사와서 저도 집에서 좀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하나 사갈까? 하나 사가죠. 자몽이 이렇게 생으로 들어있고, 이 시럽이 좀 달달해서, 시럽은 뭐 좀 설탕이 들어있을 테니까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 풀무원 피자 사려고 하는데 풀무원 피자는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리스토란테 피자 18,000원에 6개나 들어있네요. 하나에 3,000원? 아, 묶어서 파는구나. 결국 하나에 3,000원. 원래는 풀무원 피자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더 우리의 정크푸드 입맛에는 맞는데, 이 리스토란테 피자도 맛있습니다. 요건 약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느낌이고, 이게 원래 맛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트코에서는 맨날 요 맛만 팔아요. 그래서 좀 다른 맛을 사고 싶으면 뭐 인터넷 구매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사죠. 뭐 이건 두고두고 먹습니다. 이 리스토란테 피자도 돈까치 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 풀무원 피자는 팔지는 않네요. 요즘에는 코스트코에서 풀무원 피자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풀무원 피자를 사려면 천상 현대백화점 식품관에 가야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자, 보시면 이 핫도그 세트가 지금 2,000원인데 편의점에서 콜라만 사도 2,200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거기다 얼음장까지 사면 거의 3,000원이고, 제가 요즘에 콜라를 싸게 먹는 방법은 롯데리아에 가면 2,000원에 얼음잔이 나와요. 얼음 콜라가. 그렇게 먹는데 코스트코는 2,000원에 얼음 콜라 플러스 핫도그까지 줍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